반갑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네. 용용자에 한일자 쓰고요. 그래서 용미르라고 하죠. 그냥 원이라고 합니다. 미르원 선생님이라고 흔히들 불리고 있는데요. 저는 뭐 이제 강대에서 원래는 이제 교직 생활을 하다가 강대에서 한 4년 정도 또 강사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시대인재 재종에서부터 지금 3년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귀하신 시간 내주신 만큼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정보 얻어갈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안내해 드릴 텐데요. 그럼 이제 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배부 자료가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브로셔가 하나 있고요. 브로셔 안에 1년 연간 커리큘럼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는 그거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PPT 프린트 별도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필기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어차피 다 있는 내용이니까 요거 가져가서 내가 저 20분 동안 이런 얘기 들었구나 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드리는 자료 중에 제일 괜찮다 싶은 게 용입니다. 용 그림 하나 보이시죠? 드래곤인데요. 이 안에 올해 평가원 출제 경향 및 그에 따른 맞춤 학습법 다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 수업에 대한 제가 1년 동안 수능 독서, 수능 문학을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라는 정보도 다 들어 있으니까요. 또 선배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리뷰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배들의 과거와 현재가 결국엔 우리 아이들이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앞으로 1년을 계획하고 구상하는 데 있어서 선배들이 어떤 길을 갔는지 미리 한번 읽어보면 내가 1년 동안 이런 공부해서 이런 결과를 얻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의 리뷰도 다 뒤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부모님이 보시는 것보다는 자녀들이 봐야죠. 직접 도움이 돼야 되는 건 자녀들이니까요. 요 교재 가져가셔서 부모님이 가지지 마시고 꼭 자녀분한테 전달 좀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며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 국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독서 같은 경우는 PPT 프린트로 따라오셔도 되고요. 화면 보셔도 됩니다. 자, 독서 같은 경우는 연계 비율은 고정입니다. 예전에는 3개 중에 독서로는 어차피 뭐 비문학은 안 치니까요. 총 3지문 중에 2개가 연계였다면 작년 2, 4부터는 3개 중에 3개 다 연계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다 100% 연계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험을 봤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100명이면 100명 다 EBS만으로는 택도 없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제재는 그대로 가져가되 거기에서 새로운 글을 만듭니다. 그는 현장에 가면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정도 느낌밖에 못 받습니다. 그건 아무리 EBS를 열심히 해도 똑같습니다. 결국 독해력 싸움이고요. 독서는. 한편 문학 같은 경우는 연계 비율이 총 7개 중에 3개가 직접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연계 체감도가 당연히 높습니다. 장면 그 자체, 지문 그 자체를 EBS 걸 가져다 쓰기 때문에 최소한 7개 중에 3개만큼은 곧장 문제 풀러갈 수 있습니다. 물론 EBS가 준비됐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자, 그랬을 때 등급 컷을 비교를 해보면 작수 많이 어려웠던 거 알고도 계시죠? 네. 그 전에 2, 3 수능 1컷이 93, 91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여기서 1점이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93, 91 또는 94, 92 정도로 봅니다. 거의 2, 3 수능이랑 복붙이죠. 그런데 2, 3 수능과 2, 5 수능은 확연히 다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 3 수능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 1위부터 10위까지 제가 그냥 EBS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온 거거든요. 뭐가 없죠? 문항이 전혀 없죠. 그럼 2, 3 수능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때가 이제 개딱지 지문이라 해서 킬러 문항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받는 해였었는데 2, 3 수능은 난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오롯이 독서 하나만 어렵고 문학이나 선택 과목은 이쪽 아래에 있죠. 그러니 독서, 문학이나 선택 과목은 준비를 한 친구들과 하지 않은 친구들의 차이가 전혀 벌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더 독서 준비를 잘했느냐. 이 싸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략 같은 것도 솔직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어려운 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누가 더 여기를 빨리 끝내느냐. 이 당시에는 문학을 17문제를 15분 컷하는 친구들도 허다했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아도.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어려워졌는데 그 어려워진 게 독서 때문이 아닙니다. 독서는 오히려 오답률이 이때는 한 85% 정도까지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로 내려왔거든요. 그럼 독서가 내려왔으면 등급 컷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등급 컷은 오히려 6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네, 문학이 확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작수 같은 경우에는 독서는 살짝 내려오고 문학이 이만큼 올라가서 이쯤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 독서 능력 하나만 가진 아이들이 여기 문학 선택 과목 이쪽 준비를 등한시하다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들 고생을 많이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독서 승부를 내면 최소한 36분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시간조차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네, 자기 실력을 점수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2, 3 수능과 2호 수능의 등급 컷은 동일합니다만 네, 그 특징은 오히려 2, 4 수능에 좀 더 가깝습니다. 독서 하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독서 살짝 내려왔어요. 문학도 선택 과목도 살짝 내려와서 요런 느낌. 네, 2, 4 수능 소프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3 수능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럼 이런 체계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단순히 그냥 나머지는 제끼고 나머지 선택 과목이나 문학은 EBS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독서 하나만 파면 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수능 국어는 모든 능력을 어느 정도 이상, 물론 2, 3 수능만큼 이렇게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전 영역, 독서, 문학, 선택 과목 전 영역에 걸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 3 수능보다 제가 보기에 그래도 좋은 거예요. 어느 정도,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만 올라가면 그러면 1등급은 당연한 것이고 100점도 허다하게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연계 정도와 비율은 매년 비슷합니다. 지금 보여드렸듯이 거의 고정적이거든요. 그런데도 등급 컷이나 체감 난도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는 EBS 연계 때문은 아닌 거죠. EBS 연계는 항상 고정적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지문과 선지 난도의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EBS 공부를 통해서 정보 그 자체를 미리 준비해가는 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정작 중요한 건 전 영역, 독해 감상 능력 및 객관적인 선지 판단 능력 향상이 필수적인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출 분석을 통해서는 사고력을, 그 다음 EBS를 통해서는 정보 그 자체를, 모의고사를 통해서는 또 운영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2, 4 수능, 2호 수능에서는 운영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영역이 골고루 까다롭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선택 과목 16분 컷이 당연해야 되고 문학 26분 컷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문학에서 다 맞히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야 독서 36분 진검승부가 가능해집니다. 이때 국어를 두고 참 많은 친구들, 많은 분들이 이제 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모님께서도 진짜 국어는 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정말 뜯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국어는 수학 못지않게 1 더하기 1은 2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하다못해 문학마저도 논리로 다 이겨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누가 더 다양하고 누가 더 확실한 논리적인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수능 국어를 잡는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출제원리에 입각한 수능식 사고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국어 관련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가볍게 테스트 한번 하시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어려운 거 공부합니다. 자, 화면 있습니다, 어머님. 그 다음 아이고 적절하지? 해당하는 사례 찾는 겁니다. 적절한 거 찾기 문제입니다. 찾아보시죠. 결정하셨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네. 지금 이거 오답률이 65%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결정을 하셨죠? 네, 정답은 5번 선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5%, 여기에 35%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결국 이 선지를 만나기 전에 이 선지의 선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한 선지가 안 보이게 되는 것인데 이 선지를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 마지막 문단 여기 이 문단엔 비회원국이라는 글자는 없습니다. 뭐밖에 없죠? 회원들에게라는 글자가 있으니까 직관적 사고를 하는 친구들 빨리 서칭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친구들은 다 이게 너무 쉽다고 하면서 이걸 고르고 집에 가서 채점하면 이게 정답이 되죠. 네. 자, 그런데 부모님들 혹시 독서의 원리 아세요? 독서는 이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독서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독서 전공자는 없습니다. 네. 수험생 입장에서는 독서지만 온전히 출제진 입장에선 작문입니다. 그리고 작문은 이론이 있습니다. 출제진은 수많은 정보를 마구잡이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은 항상 똑같다는 뜻입니다. 항상 똑같이 작문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보를 배열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출제진을 제대로 이겨보고 싶으면 그들이 어떤 원리로 정보를 배열하게 되는지 그것부터 공부를 해야 되고 그에 입각한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간단합니다. 통일성. 주제와 뒷받침 내용이 내용적으로 일치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단계성. 모든 글은 단계에 맞춰서 배열이 돼야 됩니다. 이때 도입부의 역할은 화제를 제시하고 재료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요. 가운데 문단은 화제를 구체화를 통해서 뒷받침 내용을 펼쳐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이 정보의 바다에 빠져갖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다시 한 번 더 이 글을 요약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어머님들께서는 방금 전에 어느 문단을 보셨죠? 마지막 문단을 보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단은 이 글을 요약하는 자리라는 뜻인데 그 요약한다는 것은 어디랑 똑같다는 뜻일까요? 처음이랑 똑같다는 뜻이겠죠. 그러니 방금 푼 문제는 부모님께서는 여기만 보고 푸셔서는 안 됩니다. 어디랑 같이 봐야 될까요? 도입부입니다. 도입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재판단해 보시죠. 어떤가요? 도입부를 봤는데도 아직도 회원국 같나요? 아니죠. 네, 모든 글은 도입부가 생명입니다. 도입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추상적으로 던지고 가운데 문단에서 구체화한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서 다시 한 번 더 모아주기 때문에 이 마지막 문단의 밑줄 문제를 여길 보면서 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보를 왜 받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비회원 국가에서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지 논의하자가 가운데 문단이었고 그에 대한 결론이 여기였던 거죠. 그러니 도입부를 의식하고 이 글을 대하는 자세, 출제진이 어떤 단계성에 따라서 정보를 배열하는지 아는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시선이 도입부로 갑니다. 도입부로 갔으니 당연히 이건 없는 선지죠. 이 선지밖에 안 보이게 됩니다. 이 차이입니다. 모두가 80분 동안 동일한 시각적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자세로 정보를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저는 아이들 자세 교정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학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문학 같은 경우는 작품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2, 3수능과 다르게 문학의 난도가 높아졌습니다. 자, 어머님 보시죠. 이거 독서 아니에요. 이렇게 오래 걸리시면 안 돼요. 자, 이거 1분 안에 끝내야 되는 문제예요. 17문제 2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자, 용은 환상적으로 표현한 소재다라고 하고 생매는 고고한 취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용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한 명 보셨는데 제가 용용자 쓰는데. 네, 없죠. 그러니까 환상적이다. 어때요? 좋아요. 그다음 생매, 매입니다. 매. 매를 잡아서 꿩 사냥을 보냈답니다. 매 키워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매 키우는 분은 취향이 꽤나 고고한 분 아닐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잖아요. 순수 문학에서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생매를 키웠다는 건 취향이 고고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참이지 하고 내려가면 틀리러 가는 겁니다. 네, 정답은 거짓입니다. 왜 거짓일까요?
볼 줄 아시네요. 자, 수능 독서와 수능 문학은 완전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능 독서는 무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니 다음 글을 읽는 활동이 잘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발문을 볼까요? 발문을 보시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와서 자기 감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현대 보기를 바탕으로 다음 글을 읽고 답하라는 게 수능 문학의 원칙입니다. 그러니 이 객관적인 정보가 절대적인 거죠. 수능 문학에서 요구하는 감상력은 보기를 참고하여 감상하는 능력인 거지 자기 감상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고전시가에서 자연은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양하다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가의 자연은 이래요, 나의 자연은 이래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고고하는 누가 갖고 있죠? 가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 나가 가져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작품이 없어도 안 되는 겁니다. 작품을 뭘 갖다 놔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학도 1 더하기 1은 2 논리로 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여기서 거치십니다. 이거 10초짜리 문제입니다. 네, 아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쉬운 영역인 거고요. 즉 작품을 무조건 알아야지만 해. 작품 감상력 하나야. 이것만 믿는 사람들한테 수능 문학은 많이 어렵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상력이라는 건 단순 자기 감상이 아니라 객관적 정보를 활용한 감상을 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 요즘은 선진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읽는 힘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문학은 개념도 또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독서는 독서는 무기가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다음 글을 읽고. 근데 문학은 무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선 저 무기를 쓰고 저 상황에선 저런 무기를 쓰는 거니까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수능 문학을 정말 20분 안에 깔끔하게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무기들을 익힌 친구들의 리뷰입니다. 네, 선배들의 과거고 지금 현재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올해 6평이었어요. 작년에 7등급이었던 친구가 딱 6개월 만에 2등급까지 올라가는 친구고요. 국어는 시험만 트이면 성적은 그냥 따라옵니다. 다음 요건 이제 올해 수능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 낮은 3등급으로 되게 힘들어했는데 이번에 딱 하나 틀렸다고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맞았답니다. 네, 잘하죠. 점수는 분명 실력을 따라옵니다. 감은 점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력은 분명 점수를 보장합니다. 제가 한두 달만 하고도 점수 나와요 라는 말씀은 못 드려요. 자세를 바꾼다는 건 오래 걸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분들 수능장에서 한번 멋지게 달리는 거 한번 보고 싶으시죠? 그럼 맨날 달리기 연습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바르게 걷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논리가 무엇이고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따박따박 바르게 걷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뛰기 시작하면 그러면 수능장에서 진짜 못 떨어지게 뜁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에게 분명 별의 순간은 오죠. 그러려면 단순 감이 아니라 논리의 영역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세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자세를 교정하는데 몇 개월 걸립니다. 그거 하나만 고쳐내면 이 친구도 그렇죠. 여름방학 때부터 들었는데 제가 수업에서 쓰는 명칭이에요. 왼 오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선지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는데 왼 오도 모르고 진짜 감으로만 풀던 친구인데 국어에 시야가 트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점수 얼마 나왔죠? 이번에 92점. 1등급 나오죠? 네. 그랬던 친구고 여기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국어라는 게 진짜 무기가 확실히 있구나. 논리가 확실히 있구나. 그걸 아는 사람들이 아는 친구들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친구는 이제 재수했던 친구예요. 현역 때 이제 종합전형 준비하다가 잘 안 돼갖고 최저를 맞추지 못해갖고 이제 시대인지 와서 1년 생활을 했던 친구인데요. 그런 친구가 딱 1년 만에 결과를 이렇게 바꿉니다. 보이시나요? 전 과목 이거는 이제 이사입결이에요. 전 과목 4개 틀렸었고 이 4개 정도면 카드 의대를 원래 가거든요. 네, 안전빵으로 가겠다고 그냥 고대 의대 갔습니다. 고대 의대를 안전빵으로 갑니다. 분명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능장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여러 무기들이 있으면요. 어떤 난도로 나와도 국어는 무섭지 않습니다. 무기가 없는 아이들이 그 난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기를 많이 갖추게 된다면 여기 앉아 있었던 누군가의 현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자녀분의 미래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1년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시즌 1에는 상당히 독특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겁니다. 여태까지 뭐 내신 국어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오늘 살짝 보셨습니다만 문학 같은 경우도 되게 깔끔하게 가잖아요. 이런 자세를 교정하는 시기를 갖고요. 시즌 2에는 자세를 단련하는 시기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시즌 3 자세를 적용하며 마지막에 실전 감각을 극대화하는 시기까지 이런 흐름을 갖고 있고요. 개강은 1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6시 반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출제 원리에 따른 선지 판단법, 선지 읽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시문학 감상법을 배웁니다. 단순 작품을 배우는 시간은 아닙니다. 작품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도 오늘 살짝 경험하셨지만 그들의 입장에선 작문의 원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독서를 잡으려면 그들의 쓰는 논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논리를 익히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뭐 수업 교재 제가 올해 수업 교재명 우리 친구들한테 공모를 받았는데 제가 용용자 쓰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용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드래곤을 주교재로 쓰고요. 뭐 미르원이라든가 용의주도 등 다양한 교재들, 즉 다른 컨텐츠 어디서 구하지 않으셔도 제가 주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충분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녀분들이 강사에게 배워가야 되는 건 3시간 반짜리 단편 지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얻어가야 되는 건 그 사람의 사고법을 익혀가야 되는 거고요. 그 사고법은 3시간 반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체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 사고법을 진짜 자녀분들이 체화를 하려면 일주일 내내 저랑 같이 공부를 해야죠. 일주일 내내 저랑 같이 공부하는 느낌을 받아야죠. 그래서 모든 컨텐츠 해설지는 제 사고 과정에 온전히 담겨있는 구어체 해설입니다. 제가 직접 씁니다. 조교시키지도 않고 제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문제를 푸는 것 이후 이 해설지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리뷰 읽어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수능장에 앉았을 때 제가 옆에 앉아서 잔소리하는 느낌 난다. 환청 들린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복 많이 드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컨텐츠엔 제 구어체 해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만 읽어봐도 저랑 비슷해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관리 측면에서도요. 일단 제 수강생 출신의 국어 제일 잘하는다는 친구들 지원받아갖고 조교진을 꾸리고요. 그 조교진이 매주 과제 수행 여부뿐만 아니라 개별 첨삭도 해드립니다. 부모님께 피드백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업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체 모의고사도 월에 한 번씩 시즌별로 시행할 예정이 있고요. 4번 제가 좀 고생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일주일 내내 저랑 같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부하다 궁금한 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한테 물어봐야죠. 제가 다 답변합니다. 하루에 보통 질문이 100개 이상씩 오는데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저랑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랑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뭐 행정문이나 이런 것들은 연락처 보셔도 되고 QR코드에 연결되면 제 강좌에 대한 소개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택 과목에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 원점수 조정 방식은 학습 내용이 어렵고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선택 과목 뭐죠? 엄매죠. 엄매 친구들에게 일정 부분의 보상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등급 컷이 약간 2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예, 둘 다 맞았을 때 1점 몇 점 정도는 더 가져가는 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점 얼마면 대학 레벨이 많이 바뀌는 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목표에 따른 선택이 1순위겠죠. 정말 최상위까지 가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엄매입니다. 네, 한데 아니야, 난 현실적으로 딱 여기까지 만족할 거야. 네, 일반 대학교까지 만족할 거야 라고 하면 화작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6평이나 원서 접수 전까지는 일단 저는 그래도 엄매를 해보는 걸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네, 미리 두려워서 엄매 공부하는 시간 때문에 저 다른 거 공부하는 시간 빼앗긴다는 거 변명입니다. 다른 공부하고 추가적으로 엄매 공부를 하면 되죠. 추가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엄매 16분 컷 11개 중에 9개 이상 맞출 수 있다면 엄매를 끝까지 밀고 하는 게 맞고요. 했더니 4, 5개씩 틀리면 그러면 보상받으러 갔다가 마이너스 받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화작으로 바꿔도 됩니다. 네, 화작은 한 2달 정도 연습하면 잡을 수 있는 영역인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개강 전까지 그래서 평가원 3개년을 일단 선택 과목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개강 전까지 우리 자녀분이 어떤 공부를 했으면 좋겠냐, 수능 국어 관련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다음과 시작했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그때 평가원을 처음 접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들을 때는 이미 평가원을 1회독 이상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사부터 16까지가 되게 쉬운 국어 시험이거든요. 지금 고2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일단 가볍게 트레이닝을 하고요. 겨울방학 이제 시작할 때쯤에는 19부터 25까지 그냥 풀어보는 겁니다. 꼼꼼히 분석 안 해도 됩니다. 수업 시작하면 그때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일단 평가원을 최대한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다. 네, 별로 집중 저기 안 하셔도 돼요. 깊게 안 봐도 됩니다. 깊게 보는 방법은 강사들한테 배우는 거고 그 전에 1회독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며 선택 과목 같은 경우 수업에서는 주간지 및 집중학습 교재 등도 제공하고 문법 특강이나 수업 시간 일부 할애해서 충분히 설명하면 선택 과목도 저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긴 시간 동안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